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02-6626-0321번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지만 샵 8181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정이 좋으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라는 것이겠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물론 좋은 결과가 얻는 것이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겠지만은 과정이 순탄하고 과정이 즐거우면은 결국 그 부동산 투자도 즐겁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동주 대표가 함께합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도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첫 순서로는 4인 4색 상담 노트로 문을 열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네 분의 전문가가 짧은 답변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동주 대표가 조금 더 자세하고 명쾌한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로 접수된 사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그리고 동대문구 전농동의 전농 삼성 레미안 또 역시나 전농동 동아아파트 99제곱미터 중에서 한 곳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셋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투자 목적에 더 적합할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다라는 사연 보내주셨고요. 먼저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네 분의 전문가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수 대표, 청량리는 한신이나 동부 그리고 광진구는 극동 아파트 매수 의견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 청량리 미주 아파트, 황태현 대표 자양 한양 아파트, 정창래 대표 전농동의 레미안 크래시티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유 살펴볼게요. 이상수 대표는 청량리가 지역은 좋긴 하지만 기존의 본 아파트보다는 대단지가 형성된 한신이나 동부가 더 좋겠다면서 광진구는 재건축과 학군이 우수한 극동 아파트를 매수 고려해보라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조범식 대표 청량리, 자양동 둘 다 미래가치가 있긴 하나 재건축과 지역 개발에 수혜를 보는 청량리 미주 아파트 매수하라는 답변 주셨고요. 황태현 대표 입지적인 장점이 우수한 자양동의 한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 전농동은 연차가 오래된 동아보다는 청량리 개발 호재로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전농 레미안 크래시티를 더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네 분의 의견 만나보셨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아파트 세 군데 아파트 외에도 다른 투자처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동주 대표님은 어떠한 답변 주실지 시청자분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중에서 아예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거주는 안 하실 거고 투자 목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좋을지 이동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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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곳의 아파트를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네. 가장 먼저는 일단 혹시 가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10억이요. 10억 정도예요? 네. 그럼 혹시 이 세 곳 말고 다른 곳도 검토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듣기에 거기 그쪽 위치가 좋다고 해서. 위치가 문의 좋다고 한번 해서. 드리려고요. 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 꼭 세 곳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면
답이 나오겠지만은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 목적에 가용자금이 10억 정도 있다라면 네. 전혀 다른 곳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럼 그것도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보는 게 나은지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우리가 보니까 투자는 분명히 목적은 투자예요, 그죠? 네. 그러면 투자라는 딱 목적을 딱 확립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금액이 내가 이제 정해졌을 거고, 이제 이 금액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투자의 목적에 맞는 방향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가치 상승 쪽에 있어서는 딱 지역 개발에 의한 가치 상승 또는 본인 자체가 스스로가 직접 개발되면서 얻게 되는 가치 상승,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라면은 지역도 개발되고 나도 개발되고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네. 자, 이 측면에서 보자면, 자, 그러니까 선택하신 세 곳 중에서는 지역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농 삼성하고 또 이 청양 역세권인 동아, 이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직접 개발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아까 그 자양 한양을 보게 되면 자양 한양은 지역 개발과 직접 개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세 곳에서 고른다라면 조금 더 좋은 거는 자양 한양으로 보이는데 투자금이 분명히 나는 10억 정도까지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아니 10억이라는 이 많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누군가가 이 지역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꼭 그 지역을 볼 필요는 있느냐. 왜냐하면 10억으로 내가 더 좋은 곳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을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선택하신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세 곳 모두 선택하신 게 지금 아파트예요, 그죠? 네네. 그럼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거는 아파트가 단순히 지역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아파트를 투자할 거야라는 개념보다는 자양 한양까지 검토하셨을 정도면은 이왕이면 아파트가 지역도 좋아지지만 직접 개발이 된다라면 더 좋을 거야라는 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자양 한양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제가 추측을 해보거든요. 네네. 네, 그게 맞나요? 네네. 자, 그게 맞다라면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아파트가 핫하고 가장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는 곳이 어디예요? 강남권이잖아요. 강남권. 그죠? 강남권이죠. 네네. 그리고 강남권 중에서도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자, 강남권에서 재건축 테마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투자 가치가 높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은, 자, 강남권 재건축 중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우리가 주공 5단지 볼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리고 주공 5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장미를 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더 해보겠다. 그러면서 투입 금액 대비 조금 더 부담을 낮추면서 대신에 시간과 바꾸겠다. 그럴 때는 대규모 단지 형성하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도 물론 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10억보다 좀 더 들어가겠지만 장미나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곳이 서울의 다른 어떤 곳보다 사실상 투자 가치는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 여기에 한 군데 더 나는 그래도 강북권을 선호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북권을 본 거야. 그 의지가 강하시다라면 용산의 동부이촌동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에 재건축 단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분명히 금액을 말씀하셨고 내 투자 목적 분명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검토하신 지역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이죠. 네네. 여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강북, 강남 각각 한 군데 투자가 높은 쪽을 좀 각각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도 이제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자양동도 보시고 전농동도 보신 것 같은데 지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정확한 투자에 여러분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주 대표님과 투자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 문자 샵 8181로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극한 상담에서 빠른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신 방법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성산 시형 아파트하고요. 네, 상암동 월드컵 2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비과세 기간 내에 네, 이 전망도 알고 싶고 네. 또 전망이 괜찮다면 비과세 기간 내에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상암동에 있는 그 작은 상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구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어디를 먼저 매수하셨어요? 성산동이요. 성산 시형을 먼저 매수를 하셨고 월드컵 네. 2단지도 보유 중이신데 아무래도 일시적 2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좀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자세한 갈아타기 전략 도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상가 투자까지 고려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방향 잡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성산 시형을 먼저 보유하셨고 그럼 월드컵 2단지를 지금 사셨는데 네. 둘 다 구입 시점은 언제예요? 구입 시점? 성산 시형은 16년 6월에 구입했고요. 16년 9월이요. 예. 예, 상암은 18년 3월이요. 2018년도 3월. 네. 어쨌건 그러면 두 곳 모두 다 구입 시점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성산에서 거주 여건 때문에 하고 있어요. 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2년 거주 요건 채우기 위해서요? 네네. 그러면은 생각하신 것처럼 세테크를 하려면 먼저 구입하신 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개 다 욕심이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왜 2개 다 욕심이 나는 거냐면 뭐 잘 아시겠죠. 당연히 성산시형은 마포에서 네. 가장 나중에 개발될 거예요. 아, 이제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재건축했는데 단순히 뭐 한 1000세대, 1500세대 이게 아니고 이걸 재건축하면 이게 한 5000세대 정도 돼요. 아, 그러면 재건축해서 5000세대가 역세권에 공원 다 끼고 있고 또 하나 수색 증산의 수색역세권 개발, 그죠? 네. 여기다가 그 롯데에서 복합몰 개발, 네.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직접 누릴 수 있는 수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제일 마지막에 새 아파트가 되면서 지역 개발까지 같이 당연히 이걸 처분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 지금 월드컵 2단지를 사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사셨던 이유도 월드컵 단지 중에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분명히 구입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2개 다 욕심이 나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이게 2018년 3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해도 조금 불이익이 생긴 건 언제부터냐면 2018년도 9.13 우리가 9.13 대책 그러잖아요. 네네. 9월 13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은 임대사업자를 똑같이 등록을 하더라도 조금의 불이익이 생기는데 네. 9.13 이전에 구입한 것들 있죠. 네. 이때는 그냥 등록을 하면은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 거주 요건 때문에 지금 성산시형에 살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성산시형에 지금 2년을 거주할 거잖아요. 네. 2년 거주하면 이 상암 2단지는 등록을 해놓고 8년, 지금 이제 8년짜리 등록하시면은 어쨌건 두 개 중에 얘를 그냥 양도세 일반 세율로 내는데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세금을 내요. 네. 그러니까 세금 혜택 상당히 크죠. 예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좋은 거를 내가 얘도 비과세를 받으려고 미리 처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8년 뒤에는 호재가 작용하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얻게 되는 이익은 그럴 거라면 보유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둘 다 욕심이 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성산시형 어차피 거주 요건 채우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 끝까지 보유. 그리고 월드컵 2단지는 임대사업 등록해서 보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충분히 둘 다 보유할 만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매도라고 갈아타기 새로운 투자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북가자, 서대문구 북가자 1동, 6구역 재건축인데요. 네. 예, 그거하고, 옆에 월드컵 현대 아파트, 네. 그런데 6구역 거기 전망하고, 네. 그 다음에 월드컵 현대 아파트는 네. 오래된 거라서 네.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6구역 재건축 보유하고 계신 정확한 번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350에 5호. 350에 5번지 그리고 네. 월드컵 현대 이렇게 두 군데. 네. 네.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어떤 건가요? 동산 빌라. 동산 빌라 이렇게 그러면 세 채를 보유 중이신데 1가구 3주택이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명의는 따로 다 했어요. 세 개 다 명의는 각각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6구역에 이제 사업 네. 잘 이렇게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에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예.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거기 350에 5는 음. 보유 오래 했고요. 예. 동산 빌라는 2016년에 구입했고요. 같은 구역 내 다른 빌라는 3년 전에 네. 구입하셨고, 네. 일단 월드컵 그러고- 바로 밑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네요, 그죠? 네, 월드컵 현대? 아파트. 네. 예, 이것도 보유하고 계신데 명의가 다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월드컵 현대는 어차피 그 주택 재건축 구역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예, 예. 지금 같은 구역 내에 명의는 다른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예. 세대도 별도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예, 이거 세대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세대가 별도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는 청산돼 버려요. 청산돼 버리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아들 중간에 명의로 세대 합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세대 합하시면 예. 하나는 날라가요. 날라가면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면 예. 나중에 이거 사업 진행해도요. 예. 팔 수도 없어요. 제값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절대 세대 합하지 마시고 다 네.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도 네.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일단 아파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파트도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예, 왜냐면 네. 네. 자, 내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 주변에 이렇게 지금 6구역 재건축 여기 주택 재건축이잖아요. 예, 예, 예. 재건축이 되면 자, 지금은 내가 허름한 주택가가 뒤 배경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갑자기 내 등 뒤로 내 주택가 딱 뒤쪽으로 1000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가 쫙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 예. 그러면 내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갑자기 새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내 아파트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당연히 나는 너무 오래돼서. 당연히 좋은 영향 미치겠죠. 이거 생각하시면 네. 돼요. 여기 보면은 옆에 가재울 뉴타운 있잖아요. 예, 예, 예.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이 한 4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나니까 네. 원래부터 있던 그 오래된 아파트 있어요.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 지역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신규 주거 타운으로 바뀌니까 시너지를 얻었어요. 얘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앞서 지금 상담하신 분도 이쪽 지역이었는데 네. 자 미디어시티역에서 수색역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덮개 사업을 한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여기다가 업무지구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수색진생뉴타운에서 아파트촌 조성하고 그 예. 롯데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은 복합몰 조성 예정도 있고 이 지역 내에 지금 긍정적인 요소만 있지 부정적인 요소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 보유해도 되고 당연히 이거는 6구역 내에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조합원이잖아요. 예. 조합원이니까 처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동의서 거뒀고 지금 토지 면적 토지 소유 이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 3분의 2 요건 아마 이거 채우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거의 다 채운 걸로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곧 이제 조합인가랑 다 날 거 아니에요. 예. 망설일 게 보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 개 다 보유. 특히 6구역 주택 재건축 6구역 내에 있는 거는 그 아파트로 바뀌어서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 최소한 예. 그때까지 보유하고 월드컵 현대는 아파트가 입주해서 같이 단지화가 됐을 때 처분 예. 이렇게 방향 잡으시면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진단도 저희가 전화와 또 문자를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월세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 주 주제가 돈 되는 거주지와 또 똘똘한 월세 받기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시나요, 대표님? 네, 이제는요. 네. 1주택을 활용한 돈 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똘똘한 한 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를 정말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거주지가 돈 되는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 되는 거주지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 여유자금 있으면 보편적으로 물론 차익형 부동산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은 금액으로 조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 우리 또 제2의 월급 통장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게 되면요. 가장 좋은 게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기회가 열리거든요. 어떻게,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차익형 투자를 또 수익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인 것 같고요. 자세한 무료 강연 소식은 화면으로 만나보신 후에 극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돈 되는 거주지와 똘똘한 월세 받기라는 주제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이동주 대표의 강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더 빨리 더 많이 해결해드리는 극한 상담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6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많이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에 이어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시고요. 사연도 바로 보여주세요. 8009님께서 철산주공 8단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도 괜찮고요. 네. 그 원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철산주공 8단지는 철산동에 있는 저층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선도주자거든요. 그리고 약 한 3,800세대의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고 초등학교를 다 끼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는 곳이다.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가 났어요. 그건 뭐냐면 8분 응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럼 개발 사업의 8분 응선을 넘었다라는 건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확 줄었으니까 위험성이 줄었으니까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곧 얼마 안 있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새 아파트로 바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면 적당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711님께서 공동역 부근에 아파트나 소형주택 매수하는 거 장기적인 투자로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공동역의 입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공동역은요, 지금 현재 무려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안산선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요, 5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교통의 결절점이거든요. 그러면서도요, 이 공동역의 딱 입지를 보게 되면 바로 인근에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또 마포의 업무지구 있죠. 또 조금만 올라가면 도심 업무타운이 있죠. 또 바로 옆에는 용산이라는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용산이 있죠. 교통의 결절점뿐만이 아니라 입지적인 장점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그만큼 직주 군적과 함께 앞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나 직주 군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1인 가구가 많이 오고 2인 가구가 많이 온다는 건 당연히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 투자하시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8604님, 반포동의 3호 가든과 서초 삼풍 아파트 중에 어떤 걸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초 삼풍, 삼풍 아파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규모가 크고요. 현재 네. 2,000세대가 넘는 곳이고, 근데 3호 가드는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은데, 그 레미안 바로 옆에 있는 입지는 좋은데, 저곳이 그 좀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네.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곳 다 지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80년대 후반에 입주한. 그렇다면 개발을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3호 가드는 지금 추진위까지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강남의 재건축에 있어서 추진위 승인이 났다라는 거는 이미 안전진단도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풍은 규모는 크지만 아직 재건축의 시작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안전진단 자체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규모는 비록 작지만 내가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먼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3호 가든을 먼저 투자를 하고 이후에 그 투자액을 가지고 삼풍을 투자를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둘 중에 꼭 하나를 먼저 매수를 한다라면 당연히 개발 이익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3호 가든을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속도가 더 빠른 3호 가든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요. 저희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질문 6502님께서 독산동의 한신아파트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물건인가요? 아쉬운데요. 네. 조금 달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독산동의 한신아파트가요. 행정구역은 서울인데 아파트 단지 자체는 광명시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네. 그 안양천 건너편에.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하안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안동은 나중에 광명에서 가장 나중에 재건축 이슈가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서울이지만 생활권이 광명이라면 오히려 광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나는 굳이 꼭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담을 낮추면서 그래도 행정구역이 서울인 것이 좋아 그러면 저 한신아파트 말고 보면 주공 14단지가 독산동 주공 14단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안 주공처럼 같이 용적률이 조금 낮아가지고 향후 뭐 물론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재건축 이슈라도 탈 수 있으니까요. 대상을 조금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바로 356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소액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세테크를 하면서 네. 소액 투자, 여러분 세테크의 본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테크의 본질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낼 거야. 그렇지만 난 효율적으로 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처럼 소액 투자하시는 게 정확히 맞고요. 그러면 7천만 원의 자금으로 내가 소액 투자를 하는데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그럴 때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시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이 될까? 특히나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당연히 지금은 작은, 소형, 1인 가구, 역세권, 직주근접 이 네 가지 테마가 중심적으로 트렌드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곳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서울의 주요 도심들, 주요 또 환승역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업무타운 주변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심들을 공략해 보시면은 충분히 소액 투자 이익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과 직주 근접 중심으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7909님, 삼성동의 풍림 1차 아파트 매도 시점 문의 주셨습니다. 삼성동 풍림 1차 아파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봉은사역의 그 한전부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이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네. 1차, 2차가 있을 거예요. 1차가 규모가 좀 작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화면 나오네요. 9호선 역세권에 강남에서 제일 큰 개발인 한전부지 개발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이제 개발을 할 거니까. 네. 언제까지 보유하면 된다?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까지 끝났을 때까지도 개발을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딱 맞춰서 6번째 질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풍림 1차 아파트 계속 좀 보유하시라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지금 뭐 소개가 안 되신 분들도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요. 방송에선 답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로 편한 방법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어떤 고민이든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한남동에 한남 힐스테이트 47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수동에 주택 점포,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 그러나요? 네. 주택 점포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있는데 네. 제가 주택 임대차도 안 내고 그래서 그냥 네. 하나를 팔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어떤 걸 파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한남동 힐스테이트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채 보유 중이시니까 매도 전략에 대한 부분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 일단 현대힐스테이트는 한남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는 뭐 워낙 지금 좋은 걸 갖고 계신 것 같고 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네. 성수동에 예. 성수동 어디예요? 상가주택 성수동 그 재개발 지역 3구역이에요. 아, 성수동 전략구 정비구역 네, 3구역. 네, 아, 3구역. 그러면은 현재 보유하셔서 그러니까 구입을 네. 하신 시점이 네. 뭐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이런 상황이세요? 아니면은 다 아니에요. 다 10년 다 넘었어요. 보유하신 지 다 10년 넘었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남동에서는 10년 네,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꼭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처분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까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예, 주택 임대차 그걸 안 냈어요, 제가. 아, 안 내셨다고요? 예, 예. 자, 안 그러다 내셨다라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지금 안 내셨다라면 보니까, 예, 내가 지금 중과 대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세금을 내긴 내되 더 네. 내시는 생각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은 것들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한남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는 자, 보세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한남 뉴타운에 있는데 네, 한남 뉴타운에 있는데 물론 나는 개발 안 되지만 3구역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일정 한강 조망권도 있는 단지고 그럼 나를 둘러싸고 5천 세대가 넘는 주거 단지가 형성될 곳이에요. 네, 지금 여기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 나서 이제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착공까지 들어가서 또 몇 년 더 있으면 입주를 할 건데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 바뀌는 곳에 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을 지금 내가 당장 중과세니까 어떻게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낼 거라면 더 보유해서 더 오른 상태에서 그냥 내세요. 어차피 이거는 세율도 높을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더 가져가도 세금 내도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아까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3구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자, 저기는 지금 아파트가 주변이 같이 아파트 대단지가 되면서 시너지를 얻는 곳이고 여기는 내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지만 개발이 되면서 한강변에 현재 진행되는 50평대 해가지고 50층 해서 한강변을 남쪽으로 조망하는 대규모 개발이 앞두고 있는 곳인데 주택이 지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혀 처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나 임대사업자 못했어.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빨리 처분해서 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금도 효율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예, 어차피 낼 거라면 가격이 더 끌어올라가는 건 분명하니까 더 가격을 상승을 해서 그 상승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거죠. 최소한 제 생각엔 두 개 다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 더 보유하셔도 돼요. 계산 나이가 많아서. 네, 5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굳이 이거 둘 다 처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 세금이 올라가는 그 금액보다는 아파트가 올라줄 힘이 훨씬 더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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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월계동 아이파크 33평 매도 시점.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는 아파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주 중이신 월계 아이파크 매도 타이밍과 함께 리모델링 진단 여부도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월계동 아이파크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광운대역 있는 그 아이파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고요. 13년째입니다. 13년째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옮겨 보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개발될까가 뭐 개발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오르면 뜰 생각도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오른 건 뜰 생각도 있다. 네네. 그럼 가격의 시점은 지금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 매도 시점이 지금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도 이제 거주 좀 오래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 지역 내에서 한번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예.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입지가 광운대역세권 바로 앞이에요, 그죠? 예. 광운대역세권 바로 앞이다 보니까 광운대역세권 개발할 건데 광운대역세권 개발하면 내 아파트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져요. 근데 예. 똑같이 좋아져도 내 거보다 더 좋아지는 게 있다라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걸로 갈아타야겠죠. 예. 그러면 이 권역에서는 이 지역 내에서는 어디가 지금 제일 신흥 주거지로서 제일 지금 각광을 받을까요? 광운대역세권이 실제로 개발이 끝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최소한 예. 10년 뒤에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을 해서 조금 더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장인뉴타운이잖아요. 아, 장애유탄이요? 예, 여기는 4구역, 6구역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은요. 예.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는 줄었지만 어쨌건 예. 1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죠? 예. 이 월계동 동아아파트, 오래된 월계동 동아아파트 이건 재건축 안 돼요. 아. 그럼 이거 혹시 리모델링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0층도 넘고 리모델링은 예. 또 이 단지 내에 불편한 게 많아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 그러려면 뭐 20평대가 많아야 되고 복도식이 많아야 되고 30평대도 복도식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빨리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 구조로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그런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예. 2000년대인가 입주했으니까 예. 크게 불편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뭐해? 이 생각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뀌면서 새 예. 아파트고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은 이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신규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요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런 예. 분들이 선호하는 건 당연히 어디냐면 새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면서 아파트 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이 지역 내에서는 장인뉴타운이잖아요. 그럼 아,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시점이 지금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그러면 장인뉴타운 오른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지금 올랐죠. 예, 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아니었다라면 내게 예.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였을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가격의 탄력성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 시기에 내게 예. 만약에 5가 오른다면 7, 8, 심지어 10까지 오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걸 언제 갈아타야 되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화랑이어서 동반 상승해 줬을 때 빨리 이걸 갈아타 놔야 다음 시기에 한 번 또 이런 상승 패턴이 났을 때 그때 내가 차이 나는 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같이 내가 동반 상승해준 지금 시점이 갈아타기는 훨씬 좋다. 또한 장인뉴타운이 아직 입주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뉴타운 구역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시기로서도 나쁘지가 않다. 즉 이렇게 따르면 지금 갈아타는 거는 적정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갈아타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은 피하고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세미나에서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세미나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 해주세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